네, 컨트롤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면서 컨트롤러 안에 메소드 하나를 만들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냐면 요 리턴으로 우리가 주신 이 문자열이 뷰로 인식돼서 실행이 됐었다라는 것까지 보셨는데 우리 컨트롤러에서 정의하시는 이 메소드는 리턴 타입하고 매개 변수의 어떤 타입의 것들을 정의해라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넣고 작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 단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전에 이제 서블릿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셨을 때 뷰의 역할을 JSP가 했었어요. 템플릿 엔진으로 이제 JSP가 뷰의 역할을 했었고, 자, 이 뷰의 요청을 받는 게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을 서블릿이 했었습니다. 그쵸? 서블릿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뷰에서 요청이 넘어가면 이제 서블릿에서 요청 정보를 추출하고 비즈니스 메소드를 콜했죠. 비즈니스 메소드를 콜하고 이제 돌아와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서블릿 단에서 어떻게 해줬었냐면 우리 set attribute 해가지고 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딱 집어넣고 공유를 하면 JSP에서는 이렇게 서블릿이 공유해준 데이터를 꺼내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JSP는 내부적으로 서블릿으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은 지금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전부 다 이제 서버 단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결과로 뿌려지는 거죠. 결과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받은 결과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을 거치고 돌아온 후에 발생한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 공유된 데이터를 JSP에서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 이제 제가 샘플로 제작하려고 만든 페이지로 우리 포워드를 했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웹inf에다가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잠깐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웹에 가시면은요. HTML 파일이 있습니다. HTML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네, 여기 index.html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이 index.html에는 우리 h1 스프링에서 리스폰스된 뷰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테스트 컨트롤러에서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우리 컨트롤러 안에다가 이렇게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를 담아 주실 거예요. 뷰단에 뿌릴 데이터를 리스폰스 할 건데 스프링에서는 모든 데이터와 뷰의 정보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냐면 모델 뷰로 만들어서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리스폰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름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모델과 뷰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객체가 모델 앤 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델 데이터들을 관리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앤 뷰는 모델과 뷰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객체예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건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공유해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델 앤 뷰에 리스폰스할 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리스폰스할 뷰에서 출력할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담는 거죠. 그래서 리턴 타입을 모델 앤 뷰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명은 뭐 여전히 아무거나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네.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리턴 타입이 있으면 항상 같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네, 같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리턴하시는 작업부터 제일 먼저 네, 하셔야 됩니다. 이 모델에 좀 이렇게 나눠줄게요, 제가. 자, 이 MAV가 이제 제가 모델 앤 뷰 타입의 변수로 선언을 한 거고요. 모델 앤 뷰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add objec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네임하고 어트리뷰트를 출력하는 거고, 어떤 어트리뷰트가 담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정의를 해놨죠. 자, add object에서 어트리뷰트 명은 뭐 메시지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요거는 스프링 컨트롤러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뷰에 대한 정보가 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인덱스, 자, MAV가 갖고 있는 set view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config에 있는 스프링 config 파일에서 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뷰를 만들어낼 수 있는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라는 객체 빈이죠. 빈이 이제 등록되면서 프리픽스랑 서픽스가 있고요. 우리가 리스폰스하는 뷰의 이름이 이 프리픽스랑 서픽스와 조합해서 이 만들어진 뷰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자, 뷰의 이름을 뭐라고 줄 거냐면 웹inf까지 프리픽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테스트 슬래시 빼야죠. 테스트 밑에 있는 인덱스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하겠죠. 근데 제가 인덱스 HTML로 한 것 같아요. 맞죠? 이거를 요것만 카피를 해서 인덱스 JSP로 다시 만들게요. 자, new other JSP 파일이죠. 네, 인덱스 JSP 파일. 네, 인덱스 JSP 파일. 우리가 템플릿 엔진의 종류가 여러분들 저번 강좌에서도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타임리프라든가 프리마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JSP고 JSP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JSP를 먼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을 다 하시면 뒤에서 이제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 JSTL도 같이 사용하실 거니까 EL하고 JSTL을 같이 써보시고 뷰를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시면 타임리프는 금방 하세요. 거의 EL, JSTL 섞어놓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유사해요. 자, 그래서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테스트 인덱스로 넘어가게 이제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셨고, 네, 인덱스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찍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 한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 테스트 컨트롤러. 이게 리퀘스트 셋 어트리뷰트의 네임과 밸류를 저장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서블릿처럼 우리가 작업을 하시려면 네, 리퀘스트에 get 어트리뷰트 하셔가지고 여기 메시지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JSP 방식, 이거는 출력하시는 게 JSP 표현식으로 여러분들 출력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서블릿 그 스프링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포워드하는 작업이라든가 리다이렉트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 재지정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지금 우리가 명시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요청 재지정한다는 게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디스패처의 포워드 인클루드나 아니면은 리스폰스의 샌드 리다이렉트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서블릿 스프링은요. 스프링 MVC는 기본이 여러분들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이 포워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코드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서블릿을 먼저 듣고 오셔도 좋습니다. 뭐 서블릿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서블릿을 듣고 오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다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네, 제가 보는 대로 바로 답글은 달아드리니까 궁금한 거는 해소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포워드다라는 거 이제 확인하셨고, 모델 M 뷰는 모델과 뷰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예요. 자, 모델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실게요. 모델은 뷰에서 출력할 데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뷰에서 출력할 데이터, 즉 얘는 컨트롤러 단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죠. 네, 뷰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까지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에서 이렇게 결과를 찍어내시면 되고요. 우리 EL이라는 표기법을 이용하시게 되면 네, 달러의 네, 표현식을 EL이라는 그 익스프레션 랭귀지죠. 네, 요걸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어트리뷰트에 저장된 값을 갖고 오는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트리뷰트 값만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이 EL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페이지 스코프에서 객체 MSG라는 이름의 그 어트리뷰트를 찾고 없으면 리퀘스트에서 찾고 없으면 세션에서 찾고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MSG라는 네, 공유명, 어트리뷰트명을 찾아서 그 밸류를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코드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발생되는 거는 이 이클립스 JSP 페이지가 아직 이 코드를 파싱을 아직 덜 해서 이렇게 빨간색 액박이 뜨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ERP를 가장 쉬운 건 이제 따로 있지만 ERP 클린 해가지고 클린 하시게 되면 이 코드가 대부분 이제 없어지는데 보시다시피 클린해도 안 없어지고 클린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파싱을 아직 못한 거잖아요. 컨트롤 X 잘라내셨다가 컨트롤 V 붙여놓고 저장하시면 네, 아무 문제 없이 액박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테스트 컨트롤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죠. 우리 리퀘스트 매핑을 빠뜨렸습니다. 그쵸?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실행해줘라는 게 이제 리퀘스트 매핑이고 그 리퀘스트 매핑을 이제 명시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 스프링 버전을 4.2.4로 했거든요. 폼.xml에 보시면은 지금 스프링 버전이 4.2.4예요. 근데 이제 5점대로 넘어가면 리퀘스트 매핑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메소드를 정의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이게 5점대로 넘어가면은 겟 매핑, 포스트 매핑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이제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얘를 네 테스트의 데이터 뭐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로딩이 들어가면 네, 리로딩 이제 여기 서버가 쭉 리로딩이 들어가면 서버를 내렸다 올리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저는 아직 스타트 안 했으니까 스타트부터 네, 여기 그 서버의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올라가는 로그가 스프링에 관련된 로그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명시해준 매핑 정보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런에즈에 아이고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마우스가 자꾸 튀어가지고 런에즈에 런온 서버 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네, 테스트에 데이터 이렇게 해서 입력하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프링에서 리스폰스된 뷰 JSP에 적었던 거 나오고 JSP 표현식, EL 표현식 이렇게 데이터 다 뽑아낼 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어요.